네,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으로 구속이 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조국 전 조국혁신단 대표를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검이 소환을 했고 하루 만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건희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네. 대답했다. 그러나 혐의의 대부분은 부인했다. 소환하면 또 오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특검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청구를 했을까요? 구속영장을? 왜냐하면 그대로 밖에 두면 계속해서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가 자초한 겁니다. 예. 혐의가 매우 구체적이고 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매우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통일교로부터 상당히 많은 뇌물성 선물들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전달했다는 건진법사가 그 즈음에 그 아크로비스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역을 제시해도 이건 다른 고객을 만나러 왔던 것뿐으로 보이지 나를 만난 건 아니다.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예.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 목걸이가 상당히 그 경위가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모조품을 홍콩에서 사서 모친에게 선물을 하고 내가 빌려서 착용했다. 그런데 그 모조품이란 건 진품이 있어야 모조품도 만드는 그쵸.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모조품을 샀다라고 하는 시점에는 그 디자인의 진품이 나오지도 않았을 때예요. 예. 그리고 육성까지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 통일교의 2인자와 나눴던 녹음이 있어요. 보내주신 인삼차, 이게 천수삼 농축액입니다. 너무 좋고 내가 몸이 벌써 좋아지는 것 같다. 이게 이제 한학자 여사가 드시는 거냐라는 취지로 녹음을 제시해도 이거 아니다. 건진이 받은 걸 내가 대신 사과했다. 이걸 어느 수사기관,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피해자를 그대로 밖에 두면은 또 거짓말을 지어내겠구나, 가공하겠구나, 관련자들을 포섭하겠구나. 그럴 만한 또 지위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더 이상 이 소환을 하면서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빨리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영장 발부 가능성도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 한 16개 크게 혐의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3개 정도 혐의에 대해서 네. 청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 3개 정도에는 발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걸까요?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목걸이와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왔지만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녹취가 있었거든요. 그 증권사 직원과 대화를 하면서 40%의 수익 배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특검에서는 뭐 다른 혐의들도 조사를 해야 되고 뭐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구속 이후에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어쨌든 영장 발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어저께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청구를 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오전에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이 실패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있고 내란 특검도 똑같이 강제인치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을 때 민주당 측으로부터 굉장히 좀 압박이 있었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좀 상쇄하기 위해 정치적인 어떤 공세를 상쇄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구속영장을 좀 빠르게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영장 발부 네.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앞서 재구속됐을 당시에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맞습니다. 사유로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고 공적 지위에 있었던 인물은 도주 우려는 비교적 낮다라고 법원에서 봅니다.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로 이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 영장에 적시하는 혐의 중에 하나는 또 공천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물었습니다. 왜 공천에 개입했고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성이 나왔습니다. 당선인에게 김영선을 미르라고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천 개입에 육성이 나왔는데도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족쇄가 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도이치모터스도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여쭤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쨌든 영장실질심사라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어제 그 나왔었던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목걸이의 그 가품 목걸이가 지금 찾아낸 것이 실제로는 그때 착용했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렇다면은 진품, 그러니까 원래 쓰던 것들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과 관련해서도 수익 배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들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의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영장 자체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체포영장 또 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그 들어보니까 강렬하게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 네, 30분 맞습니다. 정도 브리핑했잖아요. 거기서 뭐 의자채를 들다가 뭐 넘어져서 뭐 몸도 안 좋고 어디 다쳤다 그러나 그 구치소 의료시설에 가니까 건강상 이상이 없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강렬하게 저항하면 정말 집행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공권력이에요. 예. 그게 법의 집행인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이런 사람은 그냥 둬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찰의 지휘하에 이런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장 집행을 교도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교도관이 이런 수형자에게 강제력,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또 열거되어 있습니다. 형집행법을 보면 정당한 직무 집행을 이런 피의자, 수감자가 방해한 때 물리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보통 체포영장 집행은 도주한 사람들, 피해자들을 데려오는데 바로 수갑 채웁니다. 예. 무릎 꿇려서 데려오는 절차입니다. 그 허가장을 법원이 내준 거예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서 말도 하지 않을 건데 왜 그렇게 무리해서 끌어내느냐? 예. 아니요. 천지차입니다. 나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조서는 증거 기록에 편철이 되지만 아예 조서조차 못 쓰는 건 다르고 그리고 일반 피해자들이 나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나 잡으러 오지 말아라. 체포영장 발부되든 말든 나는 가지 않겠다. 그냥 기소해라. 그러면 그대로 그걸 수용하는 게 사법 정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당에서도 추악하다는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품격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지만 더 이상 국민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행태가 얼마나 국격을 또 떨어뜨리는 행태입니까? 예. 어제 재집행이 무산된 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국민들이 알게 된 상황인데 이렇게 전 국민들 대상으로 브리핑을 한 거 보면 굉장히 특검에서 부당했다 이런 거를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네. 진짜 그게 맞습니까? 일단은 법적인 부분과 정치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들 앞에 본인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수사기관에 나가서 거기에서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절차가 아닌가. 지금과 같은 모습은 어쨌든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었던 것인데 이 규칙을 보면은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책임감 이런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강제인치를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그냥 바로 기소를 한 상황이었는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강제인치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되었을 때 그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상황이었다. 근데 이런 것들까지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표현 아래 이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어차피 수사기관에 나갔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이렇게 뭐 말과 행동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어제는 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 자체를 들려다가 의자에서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변호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와 그리고 국민들께 말씀하셨던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있지만 현행법, 규칙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내란 특검이 바로 그냥 기소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도관들이 이렇게 강제인치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이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현재 상황대로라면 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가 된다고 네. 해도 소환 조사가 좀 할 수 있을지 네. 불투명해 보이는데 앞으로 특검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까요? 그러니까 바로 기소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도 이제 영장 그때는 이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을 강제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도 이제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그 바로 기소를 했는데 지금 사안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자 하는 건 이제 공천 개입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우리 부인은 전혀 손해만 봤을 뿐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 토론회 과정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뭐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경유하려면 이게 또 김건희 씨와 같이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무르익었다고 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데 일단 인식을 확보해서 더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데 영장 실질이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이런 어떤 스케줄을 보면 바로 기소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도 체포영장 재청구를 하고 그 집행을 뭐 한두 번 정도 시도한 이후에 기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체포영장 재청구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 기소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체포영장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무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에 예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자료나 진술 같은 것은 없을 거라는 것을 지금 김건희 특검도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죄의 경중에 있어서 강제인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직접적이고 중요하게 관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내란 특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도 바로 그냥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도 비슷한 형태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두 분께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그 어제 변호인단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말하는 게 우리는 계속 진술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차피 체포에 가더라도 진술을 안 할 거라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했는데 네. 그럼 진술을 거부할 텐데 가서 뭐 하냐? 근데 이렇게 체포하는 거는 부당하다, 불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졌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말하면 체포를 안 해야 되는 건지 변호인단 말이 맞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완전히 법리에 어긋납니다. 예. 왜냐하면 피해자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게 형사 절차잖아요. 구속까지도 할 수 있고 인신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건 공적 질서를 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얘기 안 할 건데 예. 왜 우리를 잡아가느냐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그런 말을 하는 피해자가 있다. 더 잡아가려고 할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거구나. 예. 라는 인상을 수사기관에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유는 있겠죠. 예.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선전을 하는 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 남지 않은 지지층한테 소구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의 변론 전략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예. 법적으로도 나와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건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부여된 권리예요. 대신 질문을 읽으면 뭐 코웃음을 치거나 비웃음을 치거나 하면 그것을 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편철을 하는데 아예 오지조차 않으면 윤석열 피의자의 신문 조서는 공란인 겁니다. 아예 예. 없는 겁니다. 이걸 의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휘둘리는 게 수사기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돼서는 안 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한편 이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정치인 포함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도 이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 네. 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제 최종 결정이 내려질 텐데 네.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면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최근에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8월 15일에 또 국민 임명식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그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면 과정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민주당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그냥 뭐 무의미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체포 집행 과정에서 제가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장관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호로 특혜를 받은 것이 조국 부부였어요. 본인들은 인권보호를 해야 된다라면서 비공개 소환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노웅래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은 다 비공개로 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 규칙이 있는데 우리도 비공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특검은 공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또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결국에는 지금 보수 쪽 인사들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인권도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 통합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에 국민 임명식에서도 국민 통합하겠다면서 보수 쪽 인사들도 지금 예전 전직 대통령 배우자라든지 계속 뭐 초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완전히 저해한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을 사면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것은 알겠습니다. 정치적 후폭풍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일각에서도 네.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데 신중론이 나오고 예. 있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 형기에 이제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 좀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공정 이슈와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정권 초기에 약간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국정 운영에 이런 의견이 있고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에 이제 좌장격으로 이 조국 혁신당을 이끌 텐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전체 판세에는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법무부 이 명단에 포함이 됐다라고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고 법무부 명단에 포함된 걸로 마침표가 찍히는 건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쳐야는 됩니다만 아마 이런 명단에 포함됐을 때 국무회의에서 누락한 경우는 많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 좀 종합하면 이미 이제 법무부 단계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서 이제 좀 수순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 그리고 광복절 특사 명단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